요즘 주변을 보면 퇴행성 관절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또 단풍놀이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요.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아파요. 근데 무리를 할 때만 아파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병원에 가기도 뭐하고 좀 쉬면 괜찮아지니까. 그러다가 중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일상활동을 할 때도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겁이 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악화가 돼가지고 말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 통증으로 잠을 못 잘 것 같이 아픈 통증, 막 잠을 못 자요. 너무 뻐근하고 무릎이 터질 것 같아서. 그리고요, 무릎 안에서 유리파편이 막 계속 찌르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재봉틀로 이렇게 따다다닥 닦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진짜 주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우리를 이렇게나 괴롭게 하는 퇴행성 관절염, 이거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자, 그 답이 뭐냐면은 네. 이 관절 건강의 핵심이자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서 에어백 역할을 해주는 바로 연골의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연골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소리요? 어떤 소리요? 건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뭔가 발자국 걸어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눈 밟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소리가. 저는 두 번째 소리. 그래? 요거는 제가 알겠어요. 이거 저기 병이나 이런 거 올 때 그거 감싸는 저기 안에 공기 들어가 있는 이거 뽀뽀뽀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재활 형 버려요. 그 소리예요. 똑같아요. 정답이다. 이게 디테일하다. 네. 정답 있나요, 선생님?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두 소리 모두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에서 난 소리입니다. 저 정도로 나요? 무릎에서요. 무릎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요? 자, 먼저 이렇게 드득했던 소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 노화된 연골판이 속에서 찢어지면서 파열되는 소리고요. 무릎의 통증과 붓기 그리고 열감이 함께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눈 밟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사각했던 소리는 관절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이 되면서 갈려나가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수술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골을 챙기지 못하면 연골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뼈와 뼈 사이에서 에어백 역할을 해주던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자,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정상 연골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달걀을 까놓은 것처럼 굉장히 하얗고 광택이 나고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네. 하지만 연골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해지고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막 너덜너덜하네요. 어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골이 손상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방금 보여주신 이 사진처럼 연골이 손상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맞죠. 하지만 연골이 손상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연골의 손상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심각성도 다른데요.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퇴행성 관절염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기와 4기를 비교해보면요. 왼쪽이 1기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4기 사진인데요. 공간이 없다.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거는 오른쪽 사진은 그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아예 없고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을 때는요. 이미 3기나 4기의 경우가 많아요. 많이 진행된 만큼
치료가 힘든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네. 이처럼 환자들이 통증을 늦게 느끼는 이유는 네.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관절염을 진단받았음에도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요, 2기일 경우에는 77%나 되고요, 3기일 경우에도 59%로 나타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통증이 없어도 연골은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골 관리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표현하시는 거를 한번 들어봐봐요.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연골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키느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골이 건강해서 에어백 역할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튼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연골이 근데 천년 만년 튼튼하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 바람하고는 다르게 얇아도 너무 얇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연골의 두께는 네. 여기 이제 청포묵인데요. 예. 이 얇디 얇은 청포묵과 비슷해요. 네? 와, 너무 얇다. 예, 단 3mm밖에 되질 않습니다. 너무 충격인데. 이 연골이 관절 건강에서 정말 큰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이게 3mm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의 성별을 살펴만 봐도요, 이 여성이 약 2배가량 이렇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한 이유는요, 바로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갱년기뿐만이 아니고요. 여성이 연골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뭐냐면요. 앞서서 선생님께서 연골 두께가 얼마나 된다라고 했어요? 3mm. 3mm.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3mm밖에 안 되는 얇디 얇은 연골이 여성은요, 남성보다 더 얇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3mm도 얇은데 여성은 연골 두께가 그거보다 더 얇아요. 더했다고요? 그거 좀 하나님 쓰실 때 좀 더 쓰시지 그걸 뭐 요만큼 너무 야박하시네, 일생을 싫어하는데 진짜. 더 얇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제는요, 뭐 100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건강한 노후 생활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할 때인데요.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 얇은 연골을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 인공관절 수술 이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무릎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그러면은 그 혹시 손상된 연골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관절염이 심해서 말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진짜 어르신들이 모이면 인공관절 수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어르신들이 모이게 되면요, 그게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부류는요, 인공관절을 하는 것보다 뇌관절을 써야지. 그래서 이제 요즘엔 조금 그런 추세로 이제 바뀌어가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시원하게 해라. 요즘엔 뭐 컴퓨터가 한대더라. 아니면 요즘엔 기구가 좋아졌대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관절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잘라서 좀 더 정확하게 자르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인공관절 안에 들어있는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인공 연골의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하게 수술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요, 염증으로 손상된 뼈와 연골을 제거하고 이렇게 소켓을 이렇게 금리를 씌우듯이 체내에 적합한 금속 합금 그리고 폴리에틸렌 등의 재료로 만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문제는 이 인공관절에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차 발전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공관절의 수명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이것도
잘 관리를 했을 때,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분도 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하는 인공관절이 있거든요. 그거는 50대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절고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고 한 일주일 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막 이랬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카센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오지 않으시다가 1년 만에 이게 다시 기구가 망가져가지고 1년 만에 재수술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전체 인공관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건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손 쳐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관리를 해줘야지만 돼요. 말 그대로 그 연골이 좀 남아 있을 때 잘 관리를 좀 하세요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